몇 가지를 토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예. 한 석이라도 졌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 있죠. 언론, 예. 정당, 뭐 시민단체까지 예. 전체가 다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예. 정치 보려면 예를 들어서 김여정 하명법 있잖아요. 예. 김여정 걔가 공포선 날리지만 법 만들어 그러니까 바로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대북전단. 아니 이게 대한민국 국회예요, 평양 국회예요. 이게. 저는 북에서 와서 우로서 좀 망신스럽죠. 망신스럽죠. 예. 근데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또 말하면 말하는 날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언론 있죠. 예.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의 중앙통신 한국 지부 아닙니까?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한국지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인 거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요 벌써 완전히 조카가 됐어요. 실례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퍼레이드 한다. 당창군 75도를 맞으면서 또는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를 한다. 하면은 벌써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언론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까지 한 주일 전부터 경사에 경사가 난 듯 화면으로 계속 방송하죠. 거기에 한다 하는 정치인들까지 또 같이 토크로서 가장 제가 여기 와서 볼 때 거슬리게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저 화면에 역사를 둔 김일성의 역사, 김정일이, 김정은의 역사를 그 계기 때 화면에 띄워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북한에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전기가 없고 통신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요 보도 시간도 하루 이틀 하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처럼 시작 전과 당일날에는 뭐 생방송으로 하루 종일 우리 국가 명절보다 더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말씀하지만 80년의 오랜 기간 적화 공작의 성과물이 이제처럼 아무 장애 없이 평온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북한은 선전선동의 국가입니다. 먹고 많고 입을 거 잘 입어서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선전선동의 국가로서 북한 수뇌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흡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때에 처음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에서 김일성이가 문익환이 만나는 그 사진을 이제 신문에 냈죠. 김일성이가 너무 좋아서 바로 이거다 이거. 응? 그때만 해도 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세월 속에 오늘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정치적 물을요 이렇게 꿀꺽꿀꺽 꿀맛처럼 먹으면서 보는 세상이 됐다. 저로서는 너무 서운합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념을 떠난 주적을 잃은 정신으로 지금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예. 대한민국의 간첩을 침투시킬 때 예. 거의 모든 분야의 간첩을 다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지나간 얘기 이미 다 알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갔는데 지배하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탄핵하라 그러면 바로 탄핵하는 거예요. 조중동까지도 탄핵에 앞선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 최근래 일어난 일이죠. 예,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최 목사라는 사람. 예, 제, 이 사람이 용산을 점령하려고 예, 김건희에게 접근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이 행동한 정체에 대해서. 제가 뭐 이 목사를 놓고 단정적으로 간첩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차원을 좀 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좀 말을 피하고, 이 사람은 제가 북한에서 군 30년을 대남 정보 공작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저거는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그 하나만을 띄어나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좌파들은요, 탄핵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8일 날 내리면 김건희 여사 탄핵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 탄핵은 정당이 뭡니까? 총선을 위한 예비 전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퇴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이걸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미 전에 그랬습니다. 이번 총선은 김정은이가 직접 나선다.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전에도 우리 대선과 총선에는 북한 공작기관이 참여했는데, 이번 총선만큼은 김정은이가 직접 참가한다. 이 말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이 최 목사 행위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공작을 위한 간첩 행위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수사하고 이걸 떠나서 제 감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들면은요, 우리가 내가 북에 있을 때 해외 동포들을 이제 간첩으로 흡수시켜 가지고 이용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너길남이 알지. 이 사람은 너길남. 예, 그 사람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학부 나오고 사회정치학 박사를 받았고요. 2014년에는 김일성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저렇게 북한에서는요, 정보기관이 그런 사람들을 흡수해서 간첩으로 안 만들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여러 공작들이 진행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재미동포 자주연합회, 이거는 완전히 친북 단체로서 일본의 저청령과 같은 직능을 수행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산하의 동포 단체들이 한 170여 개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 거의 관리, 예? 그 다음에 우리 외교 공간들 나가 있잖아요. 많은 동포들하고 접촉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상원 의원하고 지금 크게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공작 활동을 해요. 하면 미국에 있는 교포 조직에서는요, 핵심적인 조직과 전위대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지. 핵심적 조직은 북한에서 직접 지휘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포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한 그런 세계로 생각하면 좀 차질이 있어요.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최 목사는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 공작기관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런 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내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말씀. 총선 있잖아요. 예. 이대로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저 민주당도 뭐 분열을 한다 어른다 하지만요. 저 민주당의 그 속성으로 보면은 마지막에는 자네는 결집합니다. 그렇지. 예, 예. 저 국회의원입니다. 후보라도 단일화. 예,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좌파는요 역대적으로 북한의 영양소를 먹고 생존하고 자생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조직화가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분열하지 않고 단일화로 마지막 승부수를 본다는 것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는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보수는 아시는 것처럼 이 결집력이 약합니다. 이제 고성국 박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전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신을 가진 보수의 아이콘이면 아이콘이라는 정도로 저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보수당을 생각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자유통일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요.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이 피를 흘리면서 정권을 찾아주고 지탱해 주면 그 밥상에는요 어디서 버디도 알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앉아서요 향락을 누리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전 목사님 지금 아까 고성국 박사님도 다 이제 도에서 된다 했는데 저 남자로는 내 처음 말합니다. 이게 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투쟁하고 했는데 뭐 방식과 형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은 뭡니까? 나라를 살리고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고 우리 국가의 무궁무진한 본령을 발해서 투쟁한다 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근데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은 왜 정파 취급을 받나고요? 정파 취급. 북한의 식으로 말하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 보수당에서는 말이죠.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서식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향락을 부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보수당이 오히려 국가관, 특별한 국가관을 가지고 정치하는 혁명가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투쟁한 사람은 안 보이고 이제 그처럼 구구분자로 취급되고 어디서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통화, 변화 일면서 색채가 변하더라고요. 언제 좌파에서 변하자 말하는 거 들었습니까? 변하자 그러면서 보수의 사람을 데려오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 우파에서는 변한다 통합한다 하면서 좌파에 있던 사람들을 어젠날에 좌파에서 어젠날에 잔뼈가 굵은 좌파의 사람을 변하고 통합한다고 하면서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 보수당에 갖다 앉혀요. 그런 거 볼 때 저는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자로서 볼 때도 이것은 어떤 논리인지 좀 속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국힘당과 자유통일당이 우리 국가를 위한 국가 정체성을 위한 보수성의 당이에요.
국민의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번 보수와 조매하고 좌파와의 총선에서 승리를 이루하려면 국힘당과 자유통일당이 적이 아니라 연대해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를 살리는 정신에서 시작한다면 우리 보수당은 분명히 좌파인데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중요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현재 예. 어디에 있는지를 감으로 이 시간에는 어디 있겠다. 아니,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는지 두세 곳에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러면 예. 선생님한테 이 모든 것을 딱 맡겨드리면 예. 1년 안에 김정은의 목을 딸 수 있어 없어요? 총 책임져. 1년 안 걸리지요. 1년도 안 걸려. 예, 1년 안 걸리죠. 이게 1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결심만 해주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요. 진짜요. 아침 깨나고 남은 통일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년 안 걸립니다. 북한은 김정은 하나만 목을 따면 예.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단일체가 돼 있으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북한을 제가 비유하면 썩은 수수대에 비교하면 됩니다. 겉은 반질반질하고 땅땅한 거 같지만 결국 쪼개 보면 속 안은 새까맣게 썩었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이 오늘까지 80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머리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머리는 저 통치자 김정은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만 없어지는 날은 저 북한은요 팔레스티나인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하마스나 팔레스티나 국가라는 기구라는 그 나라보다 못하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건의해서 예. 우리 선생님을 총탑으로 해서 예. 김정은 목단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예. 국가 예산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반드시 김정은 목을 1년도 안 걸린다니까 따내고 자유통일 한번 해보십시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합니다. 예. 이 자유통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위기가 많아요. 우리 내내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 인구 장성의 위기, 청년 직업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이념 갈등 비유하면 여러 가지 벌거지들이 좀 우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왜냐? 너무나도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국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이걸 한순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적극적 해결은 자유통일에 있어요. 맞지. 자유통일을 하면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의 8천만에 이릅니다. 이 8천만이라는 이 인구는 어느 국가에서도 같은 것처럼 인구가 국가의 재산이자 본용의 원동력이에요. 예, 인구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처럼 이러저러한 갈등이 다 없어져요. 북하고 우리 정부는 대단한 부자가 돼요. 왜 부자가 되냐? 북한의 땅은 모두 국가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 개발을 하고 뭘 하려도 사야 되잖아요. 뭐 충돌이 생기잖아요.
저 북한 땅 전부가 우리 정부의 땅이 되니까 우리 국민 앞에 정부의 힘이 그만큼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에는요 국문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지하 자원이. 예, 지하 자원이 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쓰면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내내 그러잖아요. 이제 자유통일되고 정상화가 되면 6개월만 우리 국민 일하면 된다. 이전에 리비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기름 팔아서. 그것처럼 우리들이 물질 문화 생활은 우리가 지금껏 느껴보지도 못하고 굴려보지도 못했던 그런 천국으로 된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도 해결돼서 물질 영역에서도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총적인 국가의 국력은 G2 국가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입니다. 뭐 1인말 수없이 하니까. 그런데 끝으로 하고픈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픈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여러 애로가 있지만 북한에 비유하면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요 김정은이보다 잘 산다고. 예? 김정은이 비행기 타고 가고픈데 못 가요. 응? 먹고픈 거 우리 국민들처럼 다 못 먹는다고 공수에 갔다가 먹으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픈 거는 왜 그러면 자유통일을 못하고 있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군사도 비교할 수 없이 물질적 토대, 경제적 토대, 국민의 삶도 다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사상 정신적 기백이 없기 때문에 자유통일이 우리 민족의 수건이라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잃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통일은 이종은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우리 국민 매개인이 주체가 돼서 자유통일을 선호하면 자유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약속합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강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통일 하자. 근데 왜 못했냐? 알지 못해서 자유통일을 못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속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통일은 가장 쉬운 곳이고 가장 쉬운 대상이 북한이에요. 이제 그처럼 김정은이 하나 멱다면 끝납니다. 자.